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은 엊그제 밤에 초현실적인 헌정 유린의 순간을 목격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헌법 준수, 국가 보위를 서약했던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 권능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죄 수괴,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군을 앞세워 국회와 야당을 말살하고자 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찬탈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복시키려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청장은 지금 이 자리가 역사의 기록 현장이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 그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안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른 국사범, 내란죄 수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헌법에 네.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헌법 생각합니다. 77조, 계엄법 2조, 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인데 그러한 상황이었나요? 그때 비상계엄 상황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그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장관님, 아까 보니까 저기 이해식 의원이 발언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아까 뭐 우려를 표명했다는데 그게 법적인 어떤 문제, 나중에 어떤 재판이나 그런 걸 의식하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었던 건데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는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장관님은 정확하게 찬성한 건지 그 반대를 한 자리에서 건지를 찬성 명확하게 한 걸 좀 반대를- 표현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번 그 계엄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한 겁니다. 저기 청장님, 예. 그 대통령 계엄, 그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그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 토론에. 그런데 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그 김봉수 서울청장께 전화를 했나요? 바로 전화한 건 아니고 저도 조금 좀 당황스러워서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국회가 예. 혼란스러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 국회가 혼란스럽다고 그건 뭐 단정을 당연한 했나요? 그 정치의 현장이 1번지지 않습니까? 그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보낸 이유가 예. 경찰력을 이렇게 보내고 한 이유가 보호를 위해서 한 겁니까? 봉쇄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일단 그 여기서는 경찰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 봉쇄를 하겠습니까?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근데 왜 예방을 국회의원과 하는 겁니다. 보좌진 예. 관계자들이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저희들이 국회에서 모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안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왜 혼란스러운 적절한 상황이 조치를- 생기게 된 거죠? 그건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 77조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서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할 수 없고요. 계엄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국회가 부당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권능을 준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왜 경찰에 공권력을 해가지고 봉쇄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정확하게 수행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만약에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실제로 의원님들 출입을 안 시키죠. 그런데 예, 저희들이 예,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굉장히 그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했다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기요? 서울청장이 건의를 저기 해서 아까 존경하는 그, 용해인 의원이 말했듯이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그 당시 허용했던 그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그 당시 그 반란 때 공무원이라 해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해야 하고요. 명령에 따라 범죄를 한 부하들도 똑같이 처벌을 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우정수 본부장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란죄로 지금 누가 지금 고발됐나요? 어제 오후 늦게 두 건이 고발이 됐습니다. 누구 고발됐나요? 고발된 대상은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어쨌든 군 계엄사령관, 국방장관, 또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하고 지금 기타 인력들. 그분들이 입건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나요? 어저께 고발이 되면 그건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피의자인가요? 킥스상으로는 입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이 지금 되면. 수사 절차는 들어갔나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절차가 들어갔나요? 어저께 퇴근 무렵에 두 건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국수본 내에 있는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당에 일단 배당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란죄라는 엄청난 이 국가 중대 범죄입니다. 국사범이거든요.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데서 본부장님이 정확한 그 의지가 있는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네. 국수본에 있는 안수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요. 정해진 절차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언제쯤 가시적인 그 결과나 그러니 말씀 있나요? 그런 게? 수사가 무슨 네. 이렇게 농구 시합처럼 20분 시간을 정해놓는 건 아니군요. 예. 수사가 하다 보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있고 1, 2년씩 장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네. 국무회의 참석을 아까 제가 보니까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셨어요? 제가 세진 않았고요. 근데 요건이 그래 보통 국무회의 의사정접소가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위헌적인 이제 국무회의 되는데 네. 9명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장관이 왔었나요 그날? 뭐 본인이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그건 잘 말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장관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전 말씀드리기 아까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중기부 장관이요. 세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세 그러니까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기 비상계엄을 때문에 논의하는 그 국무회의 때 모르세요? 아니 세 번의 국무회의가 굉장히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예. 그때마다 참석하신 인원이 중기부 달랐습니다. 장관, 산자부 장관은 모르세요? 다른 분들은 아니, 다 명확했어요. 중기부 장관, 상기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이 예.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했는지 그러니까 해제 때 참석했는지 첫 번째 선포 때 참석했는지 비상계엄이 첫 아니면은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어떤 비상계엄 할 때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해제할 때. 근데 그다음에 왜 세 번째가 다음 날 11명이라는 아침에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제가 누가 아까 없는지 모르면서 11명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11명 될 네. 거라고요? 네. 11명이 단정적으로 안될 수도 있는 11명인지 건가요? 12명인지 확실히 11명이 안 될 모르겠는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되니까 그건 성원이 안 아니었을 된다는 겁니다.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원되고 안 되고는? 그건 숫자니까 지금 총 대통령 의장을 포함한 아, 왜 국무회의가 그러냐면 21명이니까 해완부 장관님이 주무 그 국무회의 네. 책임자세요. 그날 이제 그 누구죠? 아까 기록관도 안 오시고 그럼 네. 장관님이 요 내용을 국무회의가 형식적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장관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때 세 가지고 11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때 뭘 논의했습니까? 그 선포할 때 아까 계엄 말씀- 선포를 할지 말지 돼서 그것에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 경찰과 계엄군을 봉쇄하고 투입한다는 그것도 논의를 했나요? 아니, 그런 건 논의 안 했습니다. 그럼 뭔 논의를 아까 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구체적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계엄 선포됐을 때의 경제 미칠 영향, 그다음에 대관계라든지 신인도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아까 국민들이 계엄을 그 받아들일 장관님이 것이냐 여부 뭐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 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계엄 선포 대해서 자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그럼 있다. 시간대는 알고 계셨어요? 언제 계엄 선포한다는 건? 근데 10시로 맨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그러면 10시에 계엄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나요? 계엄 그건 포고령.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포고령도 모르셨다고요? 모르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니, 국무회의 때 그런 걸 아니, 서로 그건 전혀 공유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보고령은 아마도 계엄 선포된 이후에 나왔겠죠. 그럼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그건 계엄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작성한 건가요? 그건 뭐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담화문은요? 담화문도 몰랐습니다. 담화문도 모르고요.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뭔 내용인가요? 뭐 제가 보면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비상계엄 한다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 내용이요. 국무회에서 논의하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 신인도나 국제 계엄군이나 경찰 여기가 투입이 돼가지고 어디에 간다는 거는 몰랐다고요? 국회에 대해서 국무회에서 공세하는 설마 건 그런 거를 논의하겠습니까? 그런 논의는 그런 건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전에 혹시 또 뭐 대통령님하고 이게 충안구 동문이고 측근이니까 김용현 장관이나 함께 뭐 그런 건 사전에 전혀 없습니다. 논의한 적 없어요? 네.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쭤보세요. 가벼운 아까 사안이 통치 행위라기 아주 말할 위치가 아니다 뭐 했는데 네. 상당히 무책임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통치 행위는 합헌적인 통치 행위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사법적 심사는 안 되지만 위헌적인 통치 행위 헌법 77조에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지금- 어떻게 통치인이 뭐니 해도 사법적 심사 아니면서 왜 이렇게 발뺌하십니까? 왜, 아니 그게 왜 아니라요. 그러냐면 아니, 그래서 이게- 장관님은 국가의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통령께 그거를 입장을 얘기를 하고 했어야죠. 근데 아까 뭐 그러니까요. 사법 심사 아니라면서 아니요, 그렇게 의원님. 회피하신 거는 상당히 그래서 이게- 비겁하다 봅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 판단을 쉬운 게 아니, 아니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법을 전공하신 분이 거기에 이게 따라서 통치 행위를 법률에 과거의 근거해서 통치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신 때 군사 독재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7년 헌정 체제 때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요번에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세하고 아니 대응군이 아니 국회 진입하고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응군이 총칼을 들고 200여 명이 국회에 난입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예. 아니고요. 그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겁니다. 자신의 통수권자라는 이유로 계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은 안 된다고 계속 아니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사회 판단할 문제고요. 네. 자, 충실히 진족을 썼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비상계엄 발표돼서 꼭 남았어야 됩니다. 무료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되고 나니까 통치행위 뭐니면서 되는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오전 질의 때 좀 제가 이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오늘자 뭐 여론조사 보니까 내란죄라는 그 국민들의 여론이 69.5%에 달해요. 네. 예, 그래서 그 장관님하고 생각은 아주 국민적인 여론하고는 전상이하고요. 내란죄 여부를 여론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혹시 또 2차 제2의 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또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사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부랴부랴 해가지고 후임 장관을 또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을 만약 2차로 한다 그러면 지금 건의할 분이 지금 행안부 장관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개헌법이 안. 네. 만약에 제2의 비상계엄을 요청을 받는다면 따를 생각 그거는 있습니까? 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있으니까 예.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본 장관님께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네. 장관님이 이렇게 건의할 생각이 있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제가 된다면. 만약에 예, 예.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예. 아까 뭐 여러 의원이 말씀 주셨다시피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건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상황 같은 상황이 된다면 장관님이라면 어떻게 건의할 겁니까? 건의를 안 할 겁니까? 지난번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가정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건의할 상황이 건의를 된다면 안 한다고 해야죠. 충분히 말렸어야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렸어야죠. 과거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국방에 지금 세상에 무슨 계엄이 되겠냐. 대통령이 시켜도 안 하겠다면서 했습니다. 건의를. 심각한 거예요. 김용현 전 예? 장관님 입장과 제 입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국무회의 3번 했다 그러잖아요. 그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그때 계엄 사령관 임명한다는 그 내용도 같이 했나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계엄 사령관이 임명이 되면 그 국무회의는 언제 했어요? 그럼 따로 별도 했나요? 그건 따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그 불법인데. 그건 법령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정확히 문제인데 이거. 얘기하면은 국무회의는 2번이었고요. 예, 예. 마지막 한 번은 총리께서 내각 대응을 위한 소집이었습니다. 정확히 국무회의는 아니, 아니었고 국무위원 계엄 사령관을 임명하려면요. 계엄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게 나와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그 뭡니까?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증거입니다. 되게 중요한 발언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엄 선포를 10시 28분에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거 하고요. 1시간 후에 계엄 사령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계엄 선포에만 논의를 하고 사령관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계엄 사령관은 불법 계엄 사령관이고 이게 계엄 뭡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명확히 나온 겁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령관 임명 절차가 위법이라 해서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계엄법에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계엄 사령관 임명 절차상의 하자가 계엄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두 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법적 네, 처장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네. 예.